자, 비트코인 올해 마지막 발표가 다가옵니다. 지금 장은 당장 상승 동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88에서 90K 사이 횡보권 지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상승 재료가 오늘 밤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죠. 결국 뻔한 얘기인데 오늘 나올 지표는 그렇게 뻔하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낮아야 할 것.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관측 또한 반드시 해야 될 것.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암울하면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위험한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시 반에 나오는 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벼이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12월 24일 실측치가 예측치보다 낮았던 이 순간 무슨 얘기입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다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되면서 정확하게 비트코인 11시 발표 나오자마자 하방 압력 주면서 우리가 기존까지 잘 활용하고 있었던 이 지지선에 대한 붕괴를 한번 일으켰었던 그 정도로 막강한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재료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핵심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인데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노동시장에 대한 결과치가 오늘 당장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차트에 어떻게 녹여내서 어느 자리에 잡아야 오늘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핵심 지표 발표됨에 따라서 엑기스만 바짝 모아서 대응 전략과 타점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셔서 특히나 오늘 간만에 변동성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장에 철저하게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류의 분석 영상들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남겨둘 수 있게끔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순항 중입니다. 오전 중에 핵심적으로 잡아드렸던 수직 반등 채널, 이 중단선 잘 타고 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간의 저항을 마주할 겁니다. 지난 관점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채널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즌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내는 이런 식의 저항선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에 대한 추직적인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항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돌파가 나왔던 이런 순간들에 맞춰서 수직 돌파 채널을 구성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봉으로 가서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회색 채널이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저항선이고, 1번 채널은 그 채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수직 상승분만큼 띄워 올려놓은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수직 반등이 지나가고 난 1대1 채널은 정말 유효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2번 채널을 켜보는 방식으로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다음번 상승분이 나와줄 때 지난번에도 그리 했듯이 기준선에서 강력하게 상승분 나와주면서 1번 채널까지 올라갔죠. 1대1 채널 수직 반등 채널의 의의는 그대로 반복된다. 결국 2번 채널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낙폭이 어느 정도 주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장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단선 인근에서 한 번은 약간의 조정 후에 출발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수직 반등의 나옴에 따라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경고 드렸습니다. 조정 들어올 거다. 하지만 받아 먹어야 된다. 결국 영상 초입에 잡아드렸던 저점 구조물 86.6K에서 87.3K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분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잡았었던 이쪽에 존재했던 이 저점 구조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점을 확고하게 다져줬고 그 이후에 충분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자리에서 말아 올려주면서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지지 구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구간을 86.6부터 87.3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구간 내에서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아직까지 상승 관점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줬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또한 다시 한번 장악형 캔들 발생해주면서 거래량이 풍부하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저점 구조물에 대한 두 번의 갱신이 일어났었고, 둘 다 약간씩은 저점을 높여내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구조물을 점점 위로 올려주고 있다. 구조물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점에 툭 튀어나온 혹은 고점에 툭 튀어나온 뾰족한 자리들을 말합니다. 말아 올려준 기준이 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이라고 표현하며, 이 구조물이 저점 구조물이 높아진다는 것을 HL, 하이어 로우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게 상승 추세를 점쳐볼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조물을 점점 위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 시그널로 읽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산타랠리 같은 폭발적 상승 동력이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지표에 정말 모든 귀추를 집중하셔야 한다 라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싸게 사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사야 하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포인트에 집중하셔서 오늘의 장을 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움직임, 고점 구조물 원래 이번 채널까지만 상승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분 주어지면서 그렇다면 지난 구조물이었던 90.5K 라인 여기 돌파해주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조정 없이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부터 조정분 기대하면서 중단선 89K까지 쇼포지션 진행했었던 것을 제 지난 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90K 인근에서 89K까지는 한번 하락할 것이다. 1000포인트 노려내면서 20배로 잡아낼 수 있었었죠. 중단선에서 저희는 익절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 구간 내에서 반등 여부 지켜보면서 최대한 리스크 없이 가자는 전략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조물 훼손 없이 상승분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 근거가 주어진다라고 판단했고, 어제 12시 16분에 다시 한번 타점 쥐어졌기 때문에 87.3K부터 86.8K 각각 상단선 라인과 지나간 상승의 출발점 86.8K 인근에서 1차, 2차 모두 체결시킬 수 있었죠. 저점 구조물의 훼손이 없다, 거래량이 응축되고 있다, 그리고 청산 매물대 상으로 수직 이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과 함께 롱 포지션 오픈해 드릴 수 있었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12시부터 쭉 상승 움직임 해주면서 이번 채널까지 정확하게 치고 올라갔죠. 이런 것 때문에 채널이 매번 차트 분석과 매매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미 새 시즌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회색 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준 이 순간부터 새 시즌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잡아드린 그대로 수직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89.2K 인근에서 최종적으로 익절할 수 있었고 1차, 2차 모두 체결시키면서 평단가 87K 선으로 낮춰낼 수 있었습니다. 24.86%의 수익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런 식의 채널,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시즌에서도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정확하게 그어내야 됩니다. 여기겠죠. 이 저항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잡혀났을 때 새로이 형성된 고점 구조물 인근에서 매집했었던 그 타점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7년의 고점과 21년의 고점을 이어내면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찾을 수 있는 저항선이 완성된다. 결국에는 이 돌파 기점부터 고점 구조물에서 1차적인 익절, 여기서 최종적인 익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3배짜리 레버리지를 가져가면서 길게 끌고 갔었던 그 타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입평단가 82K 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찔러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돌파 상황에서 새 시즌 시작 상황에서는 오래 끌고 갈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현몰 혹은 작은 수준으로 끌고 가면서 이 자리에서 1차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1차적인 저항을 목도한 자리가 전고 구조물, 그 다음 이 비트코인의 고점 저항선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122K 수준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저항선을 구성하고 단기적인 타점을 잡기 위해서 수직 반등 채널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테스트 들어오는 이런 순간마다 여기서 1차 익절할 생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여기서 1차, 여기서 최종적으로 익절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과 관점들, 그리고 핵심적인 선들에 대해서 1152분의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검증하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잡아가는 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신속 대응 타점방과는 별개로 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한 차트 브리핑까지 드리면서 채널 자리 인근에서 기술적 검증까지 마친 후에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롱 포지션 같이 오픈해 드립니다. 그에 맞춰서 평단 끝까지 셋업해 드리고 결과적으로 29% 빅롱 1%포인트에 맞춘 상승분을 먹어낼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제 스터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짧게 주고 타점 위주로 나가고 있는 신속 대응방 또한 마찬가지.
제가 남겨둔 고정 댓글 통하셔서 진입이 가능하신데 여기 통하셔서 근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이렇게 받아가고 싶다, 같이 공부하는 게 위주다 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아니다 나는 연말에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빠릿빠릿하게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속 대응을 위해서 봐둔 신속 대응방 진입을 위해서 기타란 체크하셔서 신속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하고 있는 매매가 핵심 지지 저항선 기반으로 추가적인 보조 지표를 서브로 활용하면서 선들에 대한 검증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은 꼭 가져가셔야 오늘 시나리오 수행이 가능하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설명서까지 제가 준비해뒀으니까 이 내용은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겠고, 특히나 주말이나 거래량 많이 부족한 그런 순간들을 기반으로 라이브 강의 진행하면서 투자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여기 없는 요청사항,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 개인 업무폰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 업무 중에는 통화가 조금 힘듭니다. 문자 위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직 반등 채널 기반 올라갈 자리는 잘 찾아뒀죠.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올 지표 자체가 이거는 그냥 발표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했을 때 정확한 분기점을 알아둬야 밑에서 받아먹을래? 아니면 숏칠래? 이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 기준점이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써왔던 것이 이런 식의 저점 구조물들과 채널선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강력한 이슈발 충격이 있기 전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선이 이런 식으로 저점 구조물 간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악재 없이 1차적인 지지는 성공해냈습니다만 여기서 와장창 무너뜨렸던 그 결과가 사실은 일본의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여파로 인해서 이 지지선에 대한 붕괴가 진행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슈발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로 그 지지선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지지선을 기반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측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단선과 이 지지선이 겹치고 있는 이 핵심 자리, 여기에 대한 지지를 상실하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분기점.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구조물까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저점 구조물이 붕괴된다면 그때부터는 숏 포지션을 오픈할 생각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지나간 저점 구조물이자 우리가 최초로 잡아뒀던 그 저항선 기반 이 자리까지는 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구간이 이만큼인데 이 구간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세 변곡을 위해서는 가격을 하나의 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항과 지지 구간은 벽입니다. 벽에 부딪혀서 뱀이 우회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변곡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폭발적인 변곡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리바운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리바운드를 쳐주기 위한 자리가 지금 여기가 1번, 여기서 못 받쳐줬을 때 여기서 2번이라는 것이고, 이 벽들이 가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는 상승 과점을 철폐하고 이런 식의 하방 자리에서 천천히 받아먹을지 아니면 여기까지 숏을 볼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다중 지지 근거죠. 확고한 자리 100%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중첩시켜서 가능성을 올려보자라는 얘기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목구름대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켜서 일목구름대라는 지표를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목구름대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리딩 스팬 A와 B입니다. 이 지표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리딩 스팬 A는 26분가의 평균가, 리딩 스팬 B는 52분가의 평균가를 기능하면서 이 두 가지 선이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 영역 자체가 하나의 지지와 저항, 벽으로 기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벽 위에 서 있다. 1시간 봉상에서 또한 이 벽에 겨우 걸쳐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놨던 그 자리가 일목구름대 또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핵심 지지선,
88K 선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3중의 지지 근거가 잡혀있는 곳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낙폭이 주어진다라고 하도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못 받쳐줬을 때는 그 다음 저점 구조물, 채널, 그리고 이 마지막 벽 구간, 이만큼의 구간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2차로 받아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저점 구조물 여기 이 자리부터 마지막으로 리딩 스팬 B와 함께 채널권의 리바운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3중 지지 구간 86.8K부터 87.5K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반드시 관측하시길 바라겠고,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또한 정말 높다. 2포인트 위주로 대응하시고 마지막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구간이 거래량이 강력하게 동반되었던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 이 자리 가기 전까지 간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여기서 지지를 상실했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쇼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준과 함께 장을 대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지 구간 84.4부터 85.5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과 함께 오늘 브리핑 요약해드리면서 타점과 전략을 설계해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댓글 통해서 요청사항, 질문사항 혹은 고견을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10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것도 2-3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댓글, 구독, 좋아요 이 3가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나리오 수행을 위해서 영상에 나왔던 차트의 지지 저항선, 제가 활용하고 있었던 그 차트 그대로 꼭 받아가셔서 그 설명서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변동성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단기 횡보장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88에서 90K 선 계속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라 상승 재료가 확고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지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노동 지표 봐야 된다. 하지만 오늘 이 노동 지표 10시 반에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맞춰서 횡보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에 맞춰서 이 지표가 호재로 작용했을 때, 그리고 악재로 작용했을 때 둘 다 수립해 놓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전략과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재료 없이도 급상승, 급하락은 발생하고, 이런 움직임들까지 전부 다 철저하게 대처하면서 차트상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내야만이 이런 식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브리핑 요약해 드릴 건데, 먼저 보수적으로 악재 시나리오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에 맞춘 악재 반등 시나리오 첫 번째 핵심 구간 88K로 셋업해 드릴 수 있겠는데, 굵은 붉은색 지지선과 얇은 회색 채널선의 교차 영역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4시간 구름대까지 이렇게 3중으로 교차되고 있는 만큼 3중의 지지 근거가 존재한다. 벽이 3겹이다.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기 탄탄한 벽에 가로막혀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성공했을 경우에 첫 번째 고점 구점을 89.4K 찍어준 다음 그 다음 90K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목표가 89.4K, 두 번째 목표가는 스터디 통해서 브리핑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여기가 너무나 가깝다, 밀려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 이 자리 또한 우리가 숙지해둬야 됩니다. 저번에 낙폭이 심상치가 않았죠. 요즘엔 장이 조금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차와 3차 포인트까지 잡아둔 채로 이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자, 다음으로 볼 구간이 86.8에서 87.5K 선입니다. 여기는 이전 구조물,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잡혀 있었던 강력한 구조물 기반으로 결국에 치고 올려주면서 구조물 갱신에 성공해줬죠. 충분한 거래량 또한 동반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리고 현 시점 민트색 채널까지 교차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상승분 노려보면서 첫 번째로 장악해줘야 되는 곳이 88.2K 선, 지지선으로의 회복이 급선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목표가를 88.2K, 두 번째 목표가를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부터는 스탑로스 정말 중요합니다. 86.8K 붕괴 시에 반드시 낙폭을 상정하신 채로 이 자리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숏으로 스위칭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만, 숏 포지션은 반드시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는 숏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위험 시나리오이고, 숏 포지션은 원래가 길게 끌고 가면
플레이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명확한 전략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지지 구간이 83.4에서 85.5. 이 구간 내에서 지지 실패했을 때는 시즌 종료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 지지대입니다. 눌림목으로 간주하고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저배율, 롱 매집이 가능합니다. 여기 무너지면 그 다음 저점 구조물은 80.5K 선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대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서 이 자리 내에서 반등이 나는지 그 여부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그만큼 오늘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면 지금 상승 재료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악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악재로 작용했을 때 여기 이 자리까지 위협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변동성은 정말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호재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호재로 작용해 주면서 지금 시점에 채널선 돌파해 준다면 첫 번째로 장악해야 되는 곳이 이 고점 구조물 89.4K입니다. 다른 내용 다 날리고 89.4K에서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겠는데 89.4K는 여러분 낙폭이 한번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갱신해주지 못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돌파 후의 지지 확인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 시나리오의 첫 번째 분기점은 89.4K에 대한 돌파 후에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그때 진입이 가능하시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갱신해줘야 되는 자리가 직전 구조물권 90.5K 자리입니다. 여기 장악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식의 오더 블럭, 더 두터운 오더 블럭 이 자리까지 장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목표가가 92.6K 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 일단 89.4K는 한번 장악을 해주고 나서 여기는 장악하고 나서야만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지지 저항,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구조물을 원클릭으로 쉽게 보실 수 있는 저희가 개발해둔 True ICT라는 지표까지 저희 스터디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 이 내용 통해서 지지 저항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지표까지 같이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목표가 스터디 통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며 추격 시나리오는 하지만 문제가 스탑로스를 지금 시점에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값으로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근거로는 정확한 값을 제시해 드리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탑로스까지 스터디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지, 여기서도 지지 확인, 모든 자리에서 반드시 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지 확인을 위해서 저희 또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식의 오토라고 부르는 시스템까지 구조물 파악을 위한 True ICT, 그리고 저희가 지지 확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인사이트 봇까지 오토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까지 스터디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오토라면 오토, 구조물이라면 구조물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챙겨 가셔서 오늘의 변동성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만에 재료가 찾아오고 있는 이번 장 여러분들 반드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